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자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아래 반지 앞방에 새를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집이 있었고 아이가 없는 저희는 밑에 지하방을 쓸 일이 없었기에 새를 줬지요. 그때 20대 초반 여학생 한 명이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자매 2명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물도 새고 곰팡이도 잘 피고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라 안 들어오면 말고 하고 굉장히 싸게 내놨었거든요. 다른 곳보다 거의 반값으로 내놨으니 말이죠. 얼핏 들어보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언니가 일하면서 동생 학비 대고 밥 먹이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참 그 나이에 딱하다. 자세한 사정은 조심스러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애는 어찌나 인사성이 바른지 저희 부부와 마주칠 때면 항상 큰 소리로 아줌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명량하게 인사해주고 참 착했습니다. 언니도 항상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랬지요. 애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종종 과일이나 과자나 쌀 같은 걸 주고는 했지요.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얘네들 생각이 나서 그냥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두부 파는 아저씨한테 두부 한 모 사서 오는데 옆쪽 건물 쓰레기통에서 여자애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웬 쓰레기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나 하고 그쪽으로 슬쩍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요. 어머나. 그런데 저희 지하방에서 사는 애들이 거기서 봉지에 담겨져 있는 이불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얘들아 지금 거기서 뭐하니? 라고 했고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이불이 필요해서요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이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남이 버린 이불을 가져다가 쓰는 게 어딨냐고. 아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들이 덮을 이불은 있었는데 밑에 깔고 잘 이불이 없었고 보일러도 안 트니 바닥이 얼마나 찼겠어요. 중학생 동생이 언니한테 너무 추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이불 좀 사달라고 하고 언니가 이불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나 봅니다. 애들이라서 아마 덤탱이를 씌운 것 같아요. 까는 이불 하나에 10만 원을 넘게 불렀다네요. 시장가에 가면 몇만 원에 까는 이불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언니가 쓰레기통에 이불이 담겨져 버려져 있는 걸 보고 동생과 함께 그걸 빨아서 깔려고 했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애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 씻고 아줌마네 장롱에서 안 쓰는 이불 많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하고 그리고 큰 방에 매트리스 안 쓰는 그것도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고 애들 밥 먹인 다음에 남편 시켜서 매트리스 옮기고 이불 옮기고 했네요. 중학생 애는 아주머니 아저씨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언니는 죄송하고 창피했는지 눈시울이 벌개져서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너네들 도움받는다고 기죽지 마라. 너네들 여기서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한테 떳떳하게 월세 주면서 사는 거니까 괜찮다. 창피해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너네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야. 특히 첫째,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줌마가 보기에는 공부 잘하고 인상 나쁜 애들보다 너네가 더 대단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인다.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수 있냐고 아줌마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아줌마 아저씨가 힘 닿는 데까지 너네들 도와줄 거니까 아줌마네 집이 새도 싸고 하니까 최대한 여기서 살다가 목돈 모아서 더 좋은 원룸이나 전세로 이사가는 걸 목표로 해. 알겠지? 달달이 나가는 월세 얼마나 아깝니? 아줌마가 손이 커서 반찬 많이 만드니까 반찬 걱정, 밥 걱정은 하지 마. 알겠어? 첫째 울지 말고 둘째처럼 씩씩하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왜 울어 아줌마도 눈물 나게. 라는 식으로 중간에 울음이 터진 첫째를 달래주었네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이도 없는 어른이
돈 쓸 일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내 아이들이다. 애들 밥 굶기지는 말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내 자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도 씩씩하게 구김살 없이 잘 자라 고등학교까지 입학하고, 첫째는 알바하면서 틈틈이 전문대 간호 쪽 공부를 해 입학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저희 남편 사업 거래처가 부도가 나 남편 사업체까지 영향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자 저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폭삭 망하게 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며 몇 년간 아이들에게 받은 세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었거든요. 사실 애들 부모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무 마음이 아팠기에 그 돈을 받기가 미안해서 언젠간 애들이 이 집을 떠날 때 발판 삼을 돈으로 쓰라고 주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일찍 와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돈과 함께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꿋꿋하게 둘째랑 잘 의지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조금만 약 좀 보이면 어떻게든 골탕 먹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단단하고 강하게 그리고 소처럼 우직하게 한 발씩 앞으로 살아가고 아줌마가 너네들한테 베풀었던 사랑들 너네가 커서 도움이 필요한 애들한테 똑같이 베풀면 아줌마는 그걸로 만족한다. 알겠니? 라고 하며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줌마와 새들어 사는 애들로 만났지만 몇 년간 거의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마지막에는 제가 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남편 사업도 그렇게 되고 저도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짐을 다 싸고 그렇게 용달 트럭을 불러 짐을 옮기고 저희는 그렇게 그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 공장으로 들어가 일 도와주며 돈을 벌었고 저는 친정집에서 살면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쨌든 다시 일어나야 했기에 저와 남편은 슬퍼할 새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애들이 없다 보니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저희 밥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일하니까 친정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돈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투자도 해서 돈도 굴리고 알뜰살뜰하게 모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그 주택에서 나온 지 1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중간중간 애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간호사가 됐을라나, 둘째는 대학에 갔을라나, 아니면 일을 할라나. 첫째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도리도 없었고 굳이 찾아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저희 친정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넘으면 산이라고 저희 남편이 동창회에 가기 전 옷을 산다고 한 쇼핑몰에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로 거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갔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었고 다행히 정신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신경과에서 선생님이 오셨고 뇌전증으로 인한 간질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약물 치료를 하면 발작 증세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괜찮냐고 갑자기 왜 아픈 거냐고 울면서 남편을 막 쓰다듬었는데 남편은 배실배실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병실 밖 의자를 가리키더라고요. 수연이가 나 살려줬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쓰러진 직후라 그런지 약간 발음이 어눌했지만 뚜렷이 들렸어요. 수연이라고 하는 것을요. 수연이는 저희 예전 지하방에 살던 첫째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홀로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틈틈이 공부까지 해서 전문대 간호학과에 들어간 그 수연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 저는 그 의자로 달려갔습니다.
여리여리한 단발머리 애가 앉아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고 있길래 혹시 수연이니? 라고 하니까 벌떡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아줌마! 하면서 왈칵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는 겁니다. 그렇게 깡마르고 항상 아파 보이고 힘없어 보이던 애가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숙녀가 다 됐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수연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연이는 주말이라 친구를 보러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 거고 거기 쇼핑몰에서 친구랑 옷을 사려고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너무 익숙한 얼굴이 보였고 자세히 보니 주인 아저씨라는 걸 알게 된 수연이는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남편이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된 거고 간호사 일을 하고 있던 수연이는 간질 증세로 의심되어 기도 확보와 혀를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며 병원에 연락을 한 거였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신기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정말 베푼 대로 돌아오는구나. 결국 간호사가 된 수연이가 너무 기특했고 또 저희 남편을 살려준 수연이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동생은 벌써 모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떳떳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있고 정말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자식이 잘된 것 마냥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커서 만나니 너무너무 아줌마가 기분이 좋다고 아줌마가 가끔씩 너네들 잘 살고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 수연이 똘똘하고 책임감 있으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네. 수연아, 얼굴 보기 너무 좋다. 인상이 너무 좋아졌어. 10년 전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웃어도 얼굴에 그늘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라고 하니 수연이도 취업하고 이제 동생도 지 살 길 찾고 자기도 나름 돈 모아서 작은 곳에서 자취도 하고 소소하게 행복한 거 찾으면서 사니까 전보다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정말 한 달 알바해서 한 달 살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주인 아주머니네 못 만났으면 너무너무 끔찍했을 거라고 하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수연이랑 동생이 잘 살고 있다니 제가 다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안정을 취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네요. 다행히 남편도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하고 우리 수연이도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제가 도움 준 게 돌고 돌아 이렇게 수연이에게 도움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자꾸자꾸 생각나고 고마워서 저 혼자만 알기 아까워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아, 아줌마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한다.